비트코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을 아직은 뚫고 올라가지는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크립토 토탈 마켓캡 기준으로는 이 200주 이동평균선을 현재 지금 터치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201 이동평균선을 보신다면 현재 지금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201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던 적을 제가 지금 따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2019년입니다. 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하락했던 기간과 지금 금리 상황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이 나머지 구간보다는 2019년 이때와 상당히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리고 현재 이 201 이동평균선을 뚫고 온 모습까지 지금 되게 유사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에버그린 영상에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21년 11월이었죠. 비트코인이 거의 고점에 다다랐을 때 절대적 믿음, 플랜 B를 이제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들어서부터는 이제 상승장 준비라는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계속 지금 찾아뵙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이제 상승장 준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2023년 미니 불장 가능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까지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현재 지금 상승장, 누구를 위한 상승장인가? 지금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알트코인 몇 개가 엄청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몇 개는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건 제가 이미 텔레그램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아직 이 FTX 사태가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이들에게는 유동자산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알트코인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알트코인이 바로 솔라나입니다. 또한 솔라나는 추가적인 물량이 풀린다고 제가 텔레그램으로 또 별도로 메시지를 좀 드렸었죠. 또 이 솔라나와 관련된 코인, 세럼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에 냅다 던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가격을 올려서 매수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던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2021년 상승기와 2022년 하락기를 좀 되돌아보면서 시장을 과연 어떻게 내가 읽었었나, 그리고 그 읽었던 것이 옳았었나라는 또 스스로의 점검을 좀 했었고요. 수많은 언론과 SNS, 뭐 주변 지인 등등 해가지고 엄청나게 전 국민,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 미쳐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어딘가에 이렇게 홀렸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은 뭐 주식, 코인, 부동산 이 모든 것 할 것 없이 전부 다 어딘가에 다들 미쳐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각각의 자산군마다 사이클, 즉 이 주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좀 기간은 서로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 2021년 놓고 봤을 땐 정말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네모 테두리 쳐놨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사라는 공포에 다들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식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요, 이런 지금 못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이런 포모 심리와 영끌이란 것이 지난 2021년 하고 끝났을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집단 관계 현상은 찾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이자 내는 이자 지출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나서 사람들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를 하는데 그때 결정을 내려버리면 또 상황이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많이 갈아타고 있죠. 근데 과거에 보시면 이 고정금리로 갈아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실제 이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자가 언제 마무리될지 막 겁내하고 있고 그동안에 올랐잖아요. 이 올랐던 것 때문에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역사적 패턴처럼 갈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과거 패턴대로라면은 이제 고정금리로 이렇게 내놓고 했을 때는 얼마 안 가 다시 금리가 내려갔던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런 판단을 할까?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말 2022년 초, 즉 코인이 피크를 찍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반감기 효과 이외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이유가 있다는 시장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것저것 막 다 갖다 붙였죠. 근데 이것이 이제 폭락을 맞고 나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분석이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사람들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한참 1년 동안 폭락을 맞고 난 뒤에 이제 폭락을 조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참 상승하고 나서 상승장을 얘기하고 한참 하락하고 나서 하락장을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바로 공감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9년 2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요. 이제 4년이 다 돼갑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이클이 지금 다 돌았죠. 자, 2020년 3월 코로나 빈 맞을 당시에 정말 전문가들조차 다 벌벌 떨었던 시절입니다. 그 당시 저는 뭐 영상들 다들 보셨겠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렸었는데 사람들 그때 좀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판단할 데이터, 그 가격이잖아요, 가격. 최근에 가격이 내려갔었기 때문입니다. 자, 떨어질 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오를 때는 또 오른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삽니다. 떨어질 때 오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욕먹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대다수의 움직임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과거의 가격 움직임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지난 상승장 고점 어땠습니까? 이때 사람들이 많이 영끌했죠? 그리고 불타기까지 했죠? 왜 그랬냐?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요걸 보고 확신이 들었죠.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고. 그리고 뭐 언론 미디어에서도 막 연일 기사를 뿌리면서 사람들이 확신을 줬었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안 좋은 소리밖에 없고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더 떨어진다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락에 대한 공포가 있는 가운데 이러한 하락까지 있으니까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감을 사고 있고 시장 이탈과 뭐 손절, 매도 이런 것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정리한 것으로 보면은 정말 쉬워 보이고 누가 이렇게 하겠냐. 난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 것이다 라고 모두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 코인장에서 뭐 10배, 100배를 이렇게 했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있겠죠. 또는 여기요. 그리고 고점에서 한 사람들은 이쯤에 있겠죠.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모든 구독자분들께서는 다 이쪽으로 2.5%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거시경제 쪽으로는 모두들 다 물가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CPI 지수 발표 났을 때 6.5%가 발표가 났고요. 예측과 부합했죠. 6.5%이고 의미가 있는 것은 이미 고점을 찍고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 FOMC 2월, 3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2월과 3월 25bp씩 인상하고 그 뒤에는 동결될 것이다 라는 시장의 예측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골드만삭스에서 핵심 상품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로 갈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한 골드만에서 현재 컨테이너 운임이 정상화되고 있다. 그래서 2023년 인플레이션이 긍정적 방향으로 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제가 멤버십 커뮤니티에 CPI에 대해서 크게 3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째는 상품, 둘째는 주택, 셋째는 서비스, 즉 임금입니다. 이 3가지를 지금 봐야 되고 파월이 얘기를 했는데 1번은 내려갔다고 이미 인정을 했고요. 2번 주택은 후행성이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봐야 할 것은 여기 서비스, 임금만 보면 되는 것인데 최근에 FOMC 회의록 보면 되게 애매하고요. 힌트는 작년 11월 30일 파월 연설에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상품은 아직 종식되었다고 선언하기엔 너무 이르지만 현재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택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이제는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번 주택 이외의 핵심 서비스, 즉 임금이죠.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코시국 때 좀 쉬었다가 그냥 아예 은퇴를 해버린 인구, 그리고 낮은 인구 증가율, 낮은 노동 참여율, 그동안 한동안 코시국 때문에 이민을 별로 못 들어와가지고 이 이민 정책 등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지금 바로 어떤 상황이 역전돼가지고 곧바로 노동시장에 사람들이 투입되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연준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준은 수요를 꺾어버리고 경기 연착륙을 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연준이 하는 일이고 바로 최단 시간 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3번 이 고용이 좀 꺾이면 되는데 어쩌면 이 연준이 경기 침체를 은근히 바라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꺾여버리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호재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모두가 당장 지금 원하는 것은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는 시점을 다들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 어느 정도 종료되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거, 그리고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지금 금리 인상 중단 요 타이밍을 지금 다들 막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일단은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금리 인하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 금리 인하고 금리 인하가 돼가지고 쫙 아래로 깔고 가는 것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연준에서 바로 미리 앞당겨서 써줄까라는 거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굳이 금리 인하 카드를 먼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가장 고비가 되는 게 사실 이 고금리가 유지되는 이 기간입니다. 처음에는 금리 인상 중단이라는 호재로 인식돼 가지고 다들 환호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부분이 좀 약간 우려스러워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상 중단에서 처음에는 호재로 인식을 하냐? 바로 2019년대 때문입니다. 자, 위에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 MVRV 레이시오고요. 아래는 연준의 금리입니다. 자, 보시면 2019년에 금리를 올리다가 어느 순간 중단한 시점이 있고 이렇게 수평으로 유지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비트코인의 시장 상승이 있었죠. 지금 다들 기대하는 것이 이거죠. 금리가 언제쯤 이제 좀 올리다가 유지가 된 때가 온다면은 MVRV 레이시오로 봤을 때도 여기 연두색 구간에 지금 비트코인이 와 있으니까 현재 상황이 2019년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어느 정도 유지가 돼준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상승을 계속 꾸준히 하는가? 2019년엔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상승을 하다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월쯤에는 중국 시진핑 빔으로 해가지고 블록체인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잠깐 올렸었다가 쭉 가다가 코로나 빔을 맞고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 상승을 해가지고 큰 상승을 이뤘었는데요.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재의 모습은 2019년과 되게 유사하고 그리고 2020년, 2021년처럼 크나큰 상승을 아직은 기대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자, 이때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이 상장된 기업이 첫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 이때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엄청난 시장 견인이 일었었는데 이때의 영향은 GBTC 영향이 되게 컸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GBTC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팔지를 못하니까 쭉 그냥 말아 올렸었던 그게 있었고 그리고 그런데 지금의 상황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보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 인상 중단 시점에 대한 이 기대감 그것을 이제 선반영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상승이 뽑아져 나오려면은 여러 개가 겹쳐야 됩니다. 이때는 또 비트코인 반감 이후였고 여러 가지가 막 겹쳤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이 있어야지 이만큼의 쭉 뽑아내는 시장 상승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이 올해 시장을 주도한다, 현물 ETF, 아니면 12DC 테마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아껴두는 분위기죠. 호재를 지금 당장 쓰지 않으려는 분위기. 올해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서 제가 에버그림 텔레그램 채널에 비트코인 연봉을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보시면은 123 이렇게 숫자가 적혀 있죠. 보통 이제 1년에 하락기 거치고 좀 추가적인 하락이 좀 약간 더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 해는 연봉으로는 양봉으로 마무리가 지어졌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양봉이었고 그런 거로 봤을 때 2023년은 2022년에 하락했던 것에 대한 회복의 해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으로 비트코인 반감 이후 비트코인 가격 추이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여기 이만큼의 날짜가 지났을 때 바닥권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 않겠냐라는 이제 분석이 있는 거죠. 사실 여러 가지 분석하고 내놓고 전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도 결국 가격 앞에 장사가 없더라고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좀 심리적으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참 오른 뒤에 매수를 하죠. 결국에는 심리입니다. 결국에는 더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지금 아니면 이 기회를 놓칠 것 같다라는 조바심이 나야 됩니다. 과거에 어땠었나요? 대중의 심리를 자극할 만한 요소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 나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것이 계속 누적되다 보면 시장은 상승하기 때문이죠.
2020년 7월 8월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갑자기 미국의 뜬금없는 나스닥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발표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이 기업 몰랐었습니다. 다들 뭐라고 했냐?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테지죠. 여기서 처음에 비트코인 매수했다고 하는데 뭐 그러냐고 다들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 기업이 한 번 매수해서 그치지 않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매수를 하고 연일 트윗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거기다가 언론에서 이것이 하나의 비트코인 ETF가 됐다. 그리고 주식으로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연일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이거 뭔가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달려들기 시작하죠. 또 비트코인 관련된 이제 펀드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비트코인 벤처 캐피탈 등등 여러 곳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연일 발표를 하니까 이것이 오늘 하루에 끝나지 않고 내일, 모레, 뭐 한 달, 두 달 뒤에도 뭔가 계속 뭔가 매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 크립토 시장으로 유인했던 것이죠. 게다가 뭐 테슬라까지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2021년 이때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에서 비트코인 샀다고 그때 발표한 순간 이 모든 의심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비트코인을 풀매수 때리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한 개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비싸다. 그래서 싼 비트코인, 즉 알트코인을 사야 된다. 그래서 싼 비트코인, 알트코인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요. 알트코인 매수세가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약간 좀 보증 아닌 보증?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구석? 이런 게 필요합니다. 어떤 보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물이 좀 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리고 마켓 메이킹이 또 돼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바로 금이죠. 최근에 국제 금값 추이를 보시면 상승하고 있다라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올랐다고 하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3%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금 수요 역시 금 가격 상승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가치 저장이요. 그리고 좀 중국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 요즘 뭐 코로나 통제 완화에다가 기업 압박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것 분위기. 중국이 요즘 좀 풀리고 있는 소식들이 많이 접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재개방 기대가 금 가격이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중국은 금의 최대 시장 중 하나다. 중국 경제가 재개방되면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기사 나오고 있습니다. 왜 금 이야기를 하냐면은 과거 비트코인을 금에 많이 비유하면서, 즉 디지털 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주입을 시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 믿으시나요? 한때 엄청나게 이런 마케팅을 펼쳤었고요. 이런 거 광고한 데가 어딘가요? 예, 맞습니다. 비트코인 펀드랑 비트코인 신탁 판매한 데죠.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코인을 사게끔 만들었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여전히 확신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자, 왜 그런가요? 결국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사실은요, 만약에 비트코인 정말 금처럼 된다면 어떤 사건이 발생할까요?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 투자할 사람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죠. 이전 이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 한창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이 네모칸 1,000원대쯤의 비트코인 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총을 뭐 추월하니 많이 뭐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여기 순위 없고 지금 18등이 있습니다. 다시 또 이 순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은혜 시총을 추월하니 이제 금의 시총을 이번엔 따라잡느냐면서 그런 얘기 또 할 겁니다. 결국 가격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광고자 뭐 금을 버려라 이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광고를 했었는데 사람들 환호했었습니다. 광고라는 것은 대중에게 충격을 주는 요소이고요. 이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충격을 주는 요소는 바로 주변 지인이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이야기 들었을 때입니다. 요즘은요, 절대적 빈곤은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 빈곤과 이런 박탈감만 존재할 뿐입니다. 즉 주변 사람이 돈 벌었다는 소리 듣잖아요. 그때부터는 확신하고 들어옵니다. 아니, 무조건 확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만큼 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늦을 수도 있죠. 이미 고점에 몰려버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이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제가 1월 1일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그 당시 2018년 하락 다 맞고 11월에 반토막 났죠. 여기서 바닥을 기었을 당시에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올랐다 코로나 빈 맞고 하다가 이제 큰 상승 갔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 분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코인 더 내려간다. 여기서 비트코인 또 반토막 될 것이다. 더 내려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았었고요. 망했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렸었습니다. 자, 지금의 상황 어떻습니까? 현재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코인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역사는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내려간다. 문제는 최종 인플레이션이죠. 요것에 따라서 연준에서 이 고금리 유지를 얼마 동안 할 것인지, 그리고 자, 이것을 유지하다가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려고 할 때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인플레이션 봐야 할 것은 고용과 서비스 물가, 이 두 개는 이제 같은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은 현재 상승을 원하고 있고 모든 것을 선반영하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선반영하는 것은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뒷감당을 해야 됩니다. 즉 뒤에 연이은 호재가 뒤에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앞으로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과거 2019년 금리 유지 기간에 비트코인이 상승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복될 것인지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문제는 2019년 상승이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지 않았다는 거. 왜냐? 추가적인 호재가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한 번 오르고 났는데 그 뒤에 뭐가 없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 4년 사이클을 믿는다면은 사실 내년 2024년 봄쯤에 반감기가 옵니다. 그래서 통상 반감 이후 1년에서 1년 반 동안 상승을 하는 패턴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만약 지금부터 꾸준히 계속 우상향 한다고 했을 때 추가적인 어떤 호재가 계속 붙어줘야 되는데 이 X축이 너무 길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 그리고 붙었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코인 시장이죠. 쳤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가 막 환호했다가 실망했다가 환호했다 실망했다가 계속 그럽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은 이 코인을 믿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제 아무리 호재 갖다 붙여줘봤자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사람들은 확신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격입니다. 가격. 그래서 한참 의심하다가 이게 맞나 하다가 한참 오르고 나니까 이때 가가지고 매수를 때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인가요? 내재 가치가 없다라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내재 가치가 없고 뭐 유시민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암호화폐 이야기하니까 암호화폐 이러잖아요. 이게 화폐가 되겠냐 뭐 그런 이야기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애매하죠. 아직 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참 애매하고 좀 뭔가 애매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시장이 돈이 되는 것이죠. 만약 시장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주고 뭐 주식가치 뭐 내재가치 이런 것들이 막 계산적으로 이렇게 막 다 풀이가 되는 시점이 온다면은, 그리고 뭐 아까 봤듯이 비트코인이 금처럼 뭔가 덩치가 커지고 이렇게 된다면은 변동성이 적어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변동성이 적어진 비트코인, 이렇게 된다면 별로 투자 메리트는 딱히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코스닥 잡주 같은 알트코인들도 사람들이 수익률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웃기는 현상이 발생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내재 가치나 뭐 가치나 어떤 학문적 지식에 초점이 가 있는다면 이 시장은 되게 뭔가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돈에 초점이 가 있고 수익에 초점이 가 있다면요, 이 시장은 매우 충분히 메리트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도 어떠신지요? 간만에 이렇게 좀 돌아가는 상황 쭉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좀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